중 러에 이어 북한 도발의 무대책. 우리공화당 서울시와 한판전 승리. 우리공화당은 25일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는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판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 집행을 통해 철거 및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대 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공정하고 자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해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송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공화당을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라며 우리공화당에 대한 정당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사과 유감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현지 시간 24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에 러시아가 기술적 실수로 발생한 23일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항공우주군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은 확인돼 않았다며 러시아는 규정에 따라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공식 입장을 한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반니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보관도 이날 러시아 인터르팍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측에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윤 수석의 발언을 인용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주목했다며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파 유튜브 방송을 가짜뉴스라 몰아붙이며 개인도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던 문재인 좌파 정권. 만약 러시아 대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청와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또다시 기습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400km 날아간 게 미사일이지 수류탄이겠냐? 라며 이런 건 공감순 없애네. 러북중에 둘러싸여 사면 초가인데 나라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탄도미사일, 불성미사일로 조롱받고 있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한 뒤 북한의 발사체를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신속 정확한 대응 태도였습니다. 25일 오후 청와대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발표에 출입 기자들은 오타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5월 21일 한미군 수뇌부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실수라고 정정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청와대 내에서 탄도미사일은 일종의 금괴어로 인식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탓에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오타가 아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단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밀어붙였던 대북 지원 사업은 결과적으로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이 대북 식량 뜻을 굽히지 않고 강행한다면 북한이 한국에서 지원한 식량으로 배부르게 먹고 씩씩하게 미사일을 발사해달라는 응원 고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대북 쌀 지원 즉각 철회, 대북정책 전환, 안보국회 소집 등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3,000톤급 신형 SLBM 발사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엔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미북회동 이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그게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더라며 5월에는 미사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만 20여일이 넘게 걸렸는데 정말 낯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EP를 통해 북한이 받지 않겠다는 쌀 5만 톤을 어떻게든 보내보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이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세금 1,300억 원을 들여 마치 조공 바치듯 쌀 지원을 고집하다가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며 지금도 통일부는 쌀 지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자존심도 없는 것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북한이 SLBM을 공개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북한 쌀 지원은 즉각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좌파 정권 위기에 직면한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 이현주 의원이 작심하고 아주 강한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제는 불상 발사체가 아니라 미상 발사체입니까? 완전히 동네북이 된 꼴이네요. 그렇게 북한 눈치 보며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안보 해체하더니 나라를 주변 열강이 철저히 무시하는 왕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우리를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버리고 문 정부는 허풍만 떨다가 이제 와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니 일본이 원하면 중재하겠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중러는 우리 영공을 침해하고도 아예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 저공 비행에는 난리법석을 떨더니 중러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맹목적 발악이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져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조인 한미일 동맹을 균열시키고 전체주의 북중러에 밀착하는 이 상황은 구한말줄을 잘못 샀던 고종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오매불망 전전긍긍하는 북한은 그런 성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은 핵을 완성하기 직전이었는데 지금까지 평화 세레머니만 수차례 했을 뿐 그 사이 북핵은 완성되었고 북한은 이미 한물간 핵처리 시설에 폐기하겠다는 제안 외 사찰과 핵미사일 반출 같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미사일 도발조차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만 중단했지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실험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냉정하게 팩트만 보면 우리는 철저히 바보가 된 겁니다. 함께 평화쇼에 참여했던 미국은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평화쇼가 만든 프레임에 빠져선지 한미동맹이 균열된 건지 미 본토가 아닌 동맹국인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관련 WTO에 제소하여 우리 측 대표가 호소하였더니 미국도 아무도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않더라. 침묵은 우리에 대한 암묵적 지지라고 자화자찬하는 우리 측 대표의 발언이 보도되었더군요. 한심합니다. 결국 아무도 우리나라의 문제 제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썰렁했다는 말이잖아요. 대화를 요구한다는 것도
그간 일본 측의 제3국 중재안을 비롯해 대화 제의조차 거부한 우리 정부가 이제 와서 WTO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미국의 중재를 제의하고 지금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요? 참으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허세에 가득 찬 극단적 민족주의와 맹목적 종북에 빠져 안보를 해체하고 엉뚱한 데 줄선 문재인 대통령, 내년 총선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나라야 어찌되든 경제야 어찌되든 일도 관심 없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국제 왕따, 국제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구한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고종의 환생을 보는 듯합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엉뚱한 데 줄 서고 뒤늦게 민족주의적 감정에만 호소하였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 아니만 챙기기 급급했던 고종의 모습이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데만 치우친 이 정권과 본질적으로 같지요.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탄하시겠습니다. 중러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 위중한 상황에 큰소리 치던 12척의 배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조국의 말대로 국민들이 죽창을 들어야겠습니다. 당시의 죽창이 원래 무능한 조선 왕실과 아부나 할 줄 알지 백성들 민생에 일도 관심 없고 가렴주고에만 여념이 없던 부패한 관리들을 향했던 거였듯이 말입니다라며 논평을 맺었습니다. 장성영님, 5904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